안녕하세요. 반강제로 휴가 받고 놀고 있는 김줄스입니다. 지금 가물치 연못에는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날이 맑던 흐리던 항상 가물치 연못을 지키고 있는 공작. 저 녀석 때문인지 올해에는 그만턴 무자치가 싹 사라졌습니다. 자, 공사가 멈춰있기 때문에 집 밖에 나온 식구들. 얘 누군지 아시겠나요? 엄마랑 완전히 똑같아진 혜성이었어요. 요 녀석이 별이 물 마시는 일리를 보고 있는데 혜성이가 치근덕거립니다. 쿨한데? 오이, 얜 언제 왔대?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하죠. 요 녀석은 따기. 며칠 전 가출했던 그 녀석입니다. 잡혀있던 일정이 무려 10일이나 갑자기 취소가 된 터라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할 일을 다 잡아놨었는데 붕 뜨게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애들 밥 주고 돌아다니면서 시간 죽이는 중. 물론 중간중간 이상한 일도 생겼습니다. 꼭대기에 숨겨놨는데 참... 감리하느라 바빴던 공작이는 심심한지 돌장난 중. 안돼 나가서 풀 먹어. 기회만 되면 밖에 나오는 새들과는 달리 나가 덩치가 큰 요 녀석들은 최대한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들어갈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건 무려 일주일 전의 영상. 이날도 현장에서는 기초 타설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무 판자가 둘러져 있죠?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기초 콘크리트 턱주기 작업을 위한 작업 중. 이 턱은 콘크리트가 타설된 이후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타설 이후에 같이 공개를 하려고 했지만 아주 더럽게 오는 비로 인해 타설이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어진 상황.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저 턱주기는 나중에 실내로 물이 침범하는 걸 끊어주고 기초 콘크리트에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된 저희 줄스하우스를 위한 까다로운 공법입니다. 이날은 기초 사장님 혼자 나오셔서 모든 작업을 다 직접 하셨어요. 며칠 동안 비가 오기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철수했습니다. 가뜩이나 공면이라 손이 많이 가는데 기초 콘크리트 윗부분에 저렇게 턱주기도 되어 있어서 손이 2번 더 가죠. 철근과 앙카에는 미리 콘크리트가 들어갈 높이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것도 하나하나 저렇게 다 짜맞춥니다. 저 턱주기라는 게 어떤 구조인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마 타설이 되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이날도 7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작업. 늦게까지 고생하셔가지고 한의원, 메론 챙겨드렸어요. 직영공사의 경우 매일매일 드시는 점심뿐만 아니라 간식과 커피 같은 참도 다 챙겨드려야 합니다. 시원하지. 완전히 어두워진 7시 반까지 작업하셨네요.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무가 건물의 기초 외벽을 삥 둘러서 저렇게 설치된 게 보이시죠? 진짜 기초공사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오늘도 작업 중이시네요. 군데군데 빠진 것들, 미비한 것들 보완하고 계십니다. 기초공사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는 말씀들이 좀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기초공사 시공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꼴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동물의 집을 지을 때는 그냥 인력회사에서 사람을 섭외하다가 기초공사를 간단하게 했었죠. 동물의 집이야 뭐 가벼운 구조였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들어갈 집은 공정면에서 훨씬 복잡하고 각 공정마다 신경 쓸 게 좀 많습니다. 근데 기초공사를 대충 해놓으면 그때는 빨리 끝나고 돈 아꼈다 싶은데 결국엔 나머지 공정에서 시간이 더 들어가고 공사 자재나 부대 비용에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살면서 드는 유지관리 비용은 차치하고서도요.
물론 건물이 곡선이 아니었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쉽게 끝났을 거예요. 보시면 이 화장실도 조금 삐뚤어져 있죠? 이게 내부 구조가 조금씩 다 달라서 그래요. 여기. 네. 이쪽 턱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작업들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건물의 수명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물의 외벽에 빗물이 들이닥치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 수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간 기초는 이렇게 예술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비가 오지 않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볶음밥. 밥을 먹고 제가 마을에 캠핑장에 만들어둔 연못에 도착을 했는데요. 못 본 새 폐교 연못에도 불의옥잠이 아주 많아졌죠. 와, 근데 놀라운 변화는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연못에도 비단잉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지금 10cm가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정말 이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환경빨이 어마무시한 듯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먹이도 딱 한 번 줬거든요. 한 번 주고도 먹질 않아가지고 그 뒤로 주질 않았는데 연못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먹이들을 먹고 이 녀석들 이렇게나 많이 커진 듯 발색도 아주 훌륭하게 다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이거 수조에서 키웠으면 한 절반 크기 됐을 거예요. 지금 보면 굉장히 큰 몇 마리가 있고 나머지는 크기가 한 절반 정도 되죠. 큰 애들은 작년부터 있었던 애들이고 나머지는 2달 전에 들어간 녀석들. 저기 큰 녀석들이 저 작은 애들을 많이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나 있는 게 어디예요? 내부의 모습이 궁금해서 수중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와, 이거 공사하는 새 정말 갑자기 커졌죠? 전에 왔을 땐 무리 활동도 하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가 각자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무리도 완벽하게 잡힌 모습입니다. 하나 둘씩 발색도 나오고 있고 등 부분이 검은색인 몇 마리는 어릴 때랑 패턴이 똑같네요. 지금 여과장치도 없고 먹이도 안 줬는데 참 아주 잘 컸죠? 이쯤에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당분간 얘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료를 한번 줘봤는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반응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연못의 물고기들도 확인을 하고 또다시 무기력한 오후. 일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어찌저찌 끝이 났습니다. 비가 앞으로도 계속 온다는데 도대체 공사는 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이거 올해 또 비닐하우스에서 겨울 나는 거 아니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지금 줄스클럽에서는 맛있는 꿀밤 고구마를 공동구매 중입니다. 베니아루카라는 신품종으로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섞은 품종입니다. 영상의 크기는 특상 크기이고 세척이 된 거예요. 비바 고구마. 비바 고구마. 고구마. 그럼 얘네 좀 쫓아. 비바 얘네 좀 쫓아. 쫓아. 오 뭐야? 쫓아. 오. 두 폭이야. 요건 에어프라이어로 돌리면 호박고구마처럼 결이 살아나는데요. 살짝 덜 익히면 이렇게 온갖 동물들 다 물려옴. 야, 안 돼. 아무튼간 에어프라이어로 오래 돌리면 더 맛있어집니다. 비바 고구마 먹어. 비바 고구마. 외가리. 야 먹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주풍마누라네. 농가 직송 줄스클럽에서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맛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